한번 볼까요? 네, 보면 두 정수 A,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뭔가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고 하네. 요즘 수능 기조는 사실 29번이 제일 어렵진 않고 요즘은 28번이랑 사실 수능 몰라 상관없죠. 30번이 있는데 요즘 28번이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도 있어. 또 왜? 근데 정답률은 30번이 더 떨어져. 왜 떨어지는지 알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더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요즘 좀 많더라고. 근데 얘는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왜 그러냐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가봤자 20%는 넘어. 아무리 적어봤자. 근데 얘는 정답률이 매우 떨어지긴 한다. 근데 난이도로 치면 28번이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더라. 어찌됐든 고정.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래. 뭐 크기가 있고 이 정도만 하고 난 넘어갈 것 같아. 그 다음 저 박스에 있는 거 읽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집어넣을 것 같아. 곱했을 때 4 나오면 되잖아. 그럼 난 해볼 것 같아 그냥. A1은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리고 A2는 두 번째 항은 알파 곱하기 사인 파이 플러스 베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되고 세 번째 항은 알파 곱하기 여기서 더하고 있어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베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3파이. 네 번째 항은 알파 곱하기 사인 2파이 플러스 베타 곱하기 코사인 2파이가 되는데 어찌됐든 내가 여기에 있는 사인 값들, 삼각함수 값들은 다 알고 있는 값들이죠. 그치? 그림으로 한번 보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A1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A1은 몇이야? 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에요? 1이죠. 그치?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야? 0이죠. 그럼 알파가 되겠다.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A2는 두 번째 항은 사인 파이는 0이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 그럼 A3는 뭐가 돼요? 얘기해봐. 몇이에? 뭐야?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준서야 뭐가 돼? 그치? 베타가 되겠죠? 그치? 베타. 근데 얘를 4개를 다 곱했더니 4가 나왔대. 그럼 4개 다 곱하자. 4개 다 곱하면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4가 나오는구나. 그럼 알파 베타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몇이 되는 거야? 풀마 2가 되겠네. 그치? 요 정도 좀 정리할 것 같아. 더 안 해? 몰라. 뒤에 어떻게 풀리는지도 모르는데. 수열 AN도 있고 BN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0보다 크대네. 등비 수열 BN에 대해서 얘 짜증난다. 얘랑 둘 다 6이래. 그래 봐봐. 이게 뭔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거 한번 적어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A 4N 마이너스 2 BN인데 얘가 6이 나오는데 얘가 무슨 수열인지 혹시 아니? 무슨 수열일까? BN은 무슨 수열이래 문제에서? 등비 수열이래. 등비 수열. 근데 얘는 뭐야 도대체? 얘는? 얘가 뭐일까? 1 대입하면 뭐야? 두 번째 항이네. 2 대입하면 6번째 항이네. 10번째 항이네. 얘네들이 다 어때? 똑같지 않을까? 봐봐 내가 A5를 구해볼게. A5는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사인 2분의 5파이지 2분의 5파이 플러스 베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사실상 얘가 계속 90도만큼 갔다가 90도만큼 갔다가 90도만큼 갔다가 90도만큼 갔다가 또 90도만큼 또 갈 거잖아. 그치? 그럼 계속 반복될 거라고. 주기가 몇인데? 한 4칸 정도 될 거야. 얘가 계속 반복될 거야. 이 5번장은 첫 번장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아니 2분의 파이랑 2분의 5파이 똑같을 거 아니야. 얘랑 여기가 2분의 5파이죠. 여기는 2분의 파이죠. 잘 들어. 이거 어려워 문제가. 아니야 어렵지 않아. 2분의 파이죠. 2분의 5파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A5를 구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두 번째 항이랑 6번째 항은 똑같겠네. 그치? 10번째 항도 똑같겠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겠지. 야 얘는 상수야 그냥. 왜? 두 번째 항이 뭐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베타라고 그랬잖아. 그치?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마이너스 베타 앞으로 빼고 계산을 되는 거잖아. 상수니까. 얘가 상수라는 걸 파악해서 써야 됐어. 얘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 나오니까. 그럼 내가 이 등비수열 계산해보자 이거야.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 앞으로 빼고 등비수열이 아마 수렴했겠지. 수렴 안 했으면 6이라고 나왔을까? 그치? 수렴했을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답은 1-r분의 b겠네 결국은. 얘를 계산하면 1-r분의 b였을 거야. 얘를 계산했으면. 수렴했어. 얘 6이래. 그럼 마찬가지로 저 옆에 있는 식도 한번 볼 건데요. n은 1부터 무한대고 a 4n-3 2bn bn 얘도 6이래네. 얘도 좀 간단히 해보자. 얘 뭐야? 얘도 뭐야? 얘도 상수겠지. 야 1 대입하면 뭐 나와? 1 2 대입하면 5 9 얘가 몇인데? 알파잖아. 얘 알파야. 상수이면서 알파가 되겠다. 그럼 알파를 앞으로 빼고 계산해도 상관없어. 빼자. 앞으로 빼고 뒤에 거만 계산하는 거야. 이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한 게 아니야. 알파 빼고 알파를 앞으로 빼고 잘 들어봐. 얘들아 B2에는 무슨 수열이야? 아니 무슨 수열이지만 얘기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일 거야. 아니 봐봐. 얘는 이거 아니야?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bn 자체가 등비수열이면 두 개씩 건너뛰어도 등비수열이겠지. 그치? 대신 공비가 뭐일 것 같아? r제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니? 그럼 얘도 수렴했겠지? 그럼 얘기해보자. 첫째 항은 뭐야? b2겠네. b2니까 br이라고 하자. 이거 이해가지? 그럼 1만에서 공비가 뭐라고? r제곱이라고. 그치? 얘도 몇이 나와? 6이 나오네.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보자. 내가 알 수 있는 게 1-r분의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b는 6이라는 게 나왔고 1-r 제곱분의 알파 br이 문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6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또 뭔가를 해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잠깐만 여기 멈추고 그 다음에 뭐 구하는지는 한번 볼까? 야, 뭐 구하래? 문제에서 다 구하라는 건 뭐 구하라는 거겠고? 뭐 구하는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b고 얘는 br 제곱이니까 결국 b랑 r을 구하면 끝나는 거네. 그치? 맞니? b랑 r을 구하면 끝나. 전체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br 구한 다음에 제곱하면 답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적정히 연립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좀 문자를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앞에서 요거 했던 거 기억나니? 나는 요거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류해서 문제를 풀까? 요런 문제가 진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 여러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푸는? 그냥 너희들 계산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그러면 분류나 한번 해볼까? 그냥 알파고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가 나오려면 알파가 뭐여야 돼? 야 정수래 정수. 정수래 분수 아니야. 별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뭐뭐 있어?
야, 2일 있잖아. 뭐 하자는 거야? 두 개 곱하면 2 아니야? 또 뭐 있어? 2랑 왜 얘기 안 해? 2랑 마이너스 1 있겠지. 아, 얘도 마이너스 2 나오잖아. 풀만 2가 나오면 된다니까?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해서 4가 나오면 되는 거야. 또 뭐 있어? 얘들아, 알파가 더 크다고 그랬어. 분명 까먹으면 안 돼. 알파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뭐도 있어? 1이랑 마이너스 2도 있고 또 없어 이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도 있겠네. 그치? 이거 말고는 더 없을 거예요. 그치? 이 정도 끝일 거 같아. 근데 이거를 다 주나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난 문제 이거 처음 볼 때 그런 생각했어. 아, 이거 다 해주면 귀찮은데 여기서 좀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본 거야.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얘들아, 여기서 아는 게 뭐 있어? 이게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B는 0보다 크다고 돼 있었지, 그치? B가 0보다 크대. B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적당히 한 연립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연립을 해보니까 1-R분의 나누자. 1-R 그냥 같다고 할게요. 베타 이 짓을 안 해도 돼. 이 짓을 하면 그냥 계산하기가 좀 편한 거야. 근데 나중에 미리 얘기를 하면 계산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 솔직히 이걸 해도 알파 BR 아니 둘 다 6이니까 둘이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B 없애고 B는 0이 아닐 테니까. 그리고 또 얘는 1-R 1 플러스 R이니까 1-R도 없애고. 그럼 나머지만 한번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R 그리고 나누기 1 플러스 R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보이는 게 혹시 있네? 보이는 게 없어도 괜찮아. 없으면 그냥 계산 좀 더 하면 돼. 뭔가 보이는 게 있었어? 뭔가를 내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보이니? 보이지 않아 절대? 이 알파를 나눠봐봐. 무슨 생각이 들어? 생각이 안 드나?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아, 여기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지금 보니까 또. 아 그러네. 아니, 이거랑 착각했어. 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얘를 한번 좀 보자. 아까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봐봐. B가 0보다 크다고 그랬지. 근데 1-R은 양수야 음수야? 1-R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거야. 왜 무조건 양수야?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치? 무조건 양수야. 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그럼 베타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여야 되겠다. 아 베타가 음수여야 돼. 내가 저거 보고서 제거할 게 별로 없었던 거야. 이 세 개를 실제로 다 계산해야 돼. 한번 지금부터 할게요. 아 진짜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해볼게. 알파가 뭐?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 그러면 알파가 이게 식이 아예 쓸모없진 않아?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R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그치?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하면 2분의 1 2분의 1은 1 플러스 R분의 R이네. 그럼 R이 몇이야? 1. 여기서 멈춰야지. 왜 멈출 거야? 왜 멈출 거야? R은 1이 될 수가 없어. R은 아까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지 수렴한다고. 얘는 아니야 벌써. 제외하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하자. 그러면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2는 1 플러스 R분의 R이 되겠네.
2 플러스 2r은 r은 몇이야? 마이너스인가? 얘도 안 해야 되겠지, 그치? 안 되고 알파가 몇이에요? 마지막 게 되겠다.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럼 나누면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는 1 플러스 r분의 r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r은 r이 될 거고 3r은 마이너스 2고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 그치? 됐어요? r이 마이너스 3분의 2야. 우리 뭐 구한지 아직 안 까먹었니? 뭐만 구하면 끝나? b만 구하면 끝나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그치? 그럼 b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r이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플러스 3분의 2 분의 베타가 아까 뭐였었지? 베타가 마이너스 2였었죠? 마이너스니까 2b는 6이 되겠다. 얘가 3분의 5예요. 그러면 2b는 양변에 3분의 5 곱하면 10이겠다. 그래서 b는 몇이래요? 하나가 나오네요. b가 오니까 얘들아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뭘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여러 번 풀어봐봐. 그러면 실력이 엄청 향상이 되는 거야. 내가 간단한 문제를 푸는 게 있어서 좀 중급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때도 엄청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거지. b가 오고 r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곱하면 몇이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다. 그리고 이걸 제곱하면 br 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9분의 100이 나오고 두 개 합치는 거였나? 그래서 109가 나오네. 한번 해보죠. 천천히 해보면서 이게 안 가는 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상수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이게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리고 요거는 계산해서 케이스 분류 정도 해주고 그리고 이 문자로 나왔을 때 이걸 연립할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조금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부분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 부분들이 합쳐지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이 문제만 나와서 풀 수 있어. 이 문제만 나와서 풀 수 있어.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풀어보면 안 돼. 진짜 여러 번 풀어봐. 이렇게 괜찮은 문제들은 괜찮고 난 어렵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 복잡하기도 하고. 시험 때 그냥 이런 건 5번 이상 풀어봐봐. 시험이 쉬워져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리고 오늘 풀 때랑 또 내일 풀 때, 다음 풀 때, 세 번째 풀 때, 네 번째 풀 때 이런 것도 느낌도 달라. 할만할 것 같아. 이거 진짜. 시험 보면 어디까지 하는지 알려줬어? 민정아? 일단은 2단원 다 한대? 아닐 텐데. 진짜 다 한대? 아, 미분 파트를 다 하겠대? 진도를 낚아실 수 있대? 아니 궁금해서 그래. 아니, 그렇게까지 한 학교는 없었는데. 아니 근데 말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왜 그러냐면 이게 벅차거든 진짜. 지금 어디야 학교에서? 지금 급수까지 했어? 거의 다 했어. 급수까지? 뒤에 빡센데. 그겠다. 예시가 강하시네. 수업 어떻게 나가? 그냥 교과서 풀어줘? 예, 보죠. 25번도 한번 볼게요. 얘도 보면 뭐 어렵지 않죠, 25번은. 얘 뭐에 부정형이니까 유리화 해줘야죠. 유리화 해주면 유리화해서 그냥 바로 쓸게요. 3n.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3n일 거야. a 곱하기 n의 비승 루트 n 4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루트 n 4제곱 플러스 n 이렇게. 근데 얘가 극한값이 결국은 나온다고 하잖아. 나왔다라는 건 차수가 똑같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럼 차수가 똑같으려면 아니 얘가 몇 차야? 2차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되지, 그치? 그럼 2차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이 b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네. 그치? b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2차가 되겠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인 거 구했어.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n을 여기다가 이렇게 n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극한값 보내볼까? 1, 1, a가 여기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3, 6, 3분의 2니까 2분의 3을 곱하자. 그럼 a는 몇이 나오냐? 3, 9가 되겠다. 9에다가 1 빼니까 뭐 2번이 되겠다. 이거 정리해볼게.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9번이죠. 29번. 29번은 다 급수로 나와. 이렇게 요즘 다 트레이닝 다 급수로 나오더라. 첫째 항이 양수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하는데 써야지. 뭐라고 써?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겠구나. 이 정도 써놓고 그 다음에 가족권을 보니까 뭐 모르겠네. 첫째 항이 A래. 두 번째 항 그럼 AR인가? AR. 얘가 10보다 작네. 뭘 알려준 거야? 뭐 아무것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 뭐 양수? 뭐 양수 가지고 뭐 할 수 있나? 위에 묶어볼까? 1 플러스 R.
10보다 작다. 뭐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몰라.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뭐 이 정도만. 그다음 A에는 정수인 항의 개수는 3이래. 아, 하나, 둘, 셋. 뭔가가 정수인 항이 이게 수열이 수를 나열하잖아. 결국 수를 막 나열하면 어딘가에 정수가 나오나 봐.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정수가 나오나 봐. 그 다음 또 정수가 나오겠지. 아,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정수인 항이 한 번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도 정수고 그 다음도 정수일 수밖에 없어. 아니, 생각을 해봐. 정수에다가 유리수를 곱했어. 분수를 곱했어. 근데 갑자기 분수가 나왔어? 분수 나면 다시 정수가 될 수가 있나?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 알겠어요? 아, 정수라는 건 연달아 있는 숫자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설명하는 게 쉬울까? 내가 한 번 기하 분수가 한 번 나온 거야. 기하 분수. 예를 들어서 5분의 3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공비를 곱하잖아. 공비를 곱하잖아. 그럼 얘는 다시 정수가 될 수 없어. 아, 5를 곱하면 정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도 뭔가 분수를 곱할 거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럼 분수에다 분수를 곱하면 다시 분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수가 3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아마 연달아 있는 정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제일 어려웠어.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 나도 이거를 파악하는 데 제일 오래 걸렸고, 이거 파악하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쉬웠거든. 그 다음 처리하는 거는. 볼게요. 그 다음에 정수인 항의 개수는 3이라고 했어. 3개라고 했고 그 항의 곱은 뭐야? 216이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야, 얘 모르잖아. x라고 하자. 그럼 그 다음 xr이고 그 다음 xr 제곱일 거야. 그럼 이거를 3개를 다 곱했을 때 아니 여기 문자로 나타내. 216이네. 아, 그러면 xr의 세제곱은 216이네. 근데 혹시 216이 뭘로 보여? 맞아, 6의 세제곱 정도는 좀 보였으면 좋겠거든. 만약 안 보이면 손익분해 하면 되는 거고, 얘가 6의 세제곱인 거 보였으면 좋겠어. 야, 그럼 xr은 몇이야? 6일 수밖에 없지. 아, 야, 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무조건 6일 수밖에 없겠네. 됐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봐. 가운데가 6이고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공비가 모여야지 216이 나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이걸 어떻게 찾아내? 뭔가 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사실상. 근데 그래도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겠지. 6이라는 건 결국 2 곱하기 3이다. 2랑 3이랑 두 개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총 2가 몇 개 있어야 돼? 2가 3개 있어야 돼. 3도 3개 있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내가 2 하나, 3 하나 있으니까 2 두 개랑 3 두 개가 있을 거야. 여기를 적절히 집어넣어. 그래서 등비 수열이 되게끔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여기 뭐 어떤 숫자라고 할래? 야, 2 두 개랑 3 두 개를 여기다 배치할 거야. 여기다가 적당히. 그치? 그래서 등비 수열이 되게끔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너희들은 너무 고민을 많이 해. 그냥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할래? 이게 다 여기 들어간다고 해. 다 여기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공비가 몇이야? 여기는 안 들어가면 1이라는 거겠지 뭐. 그치? 공비가 몇이야? 아니 뭐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6분의 1 아니야? 6분의 1. 근데 혹시 몰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지 그건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안 까먹었니? 아 맞다. 모구에 대해서 또 생각났다. 얘 모구하는 거야.
결국 얘도 1-r분의 a 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r 구하고 a 구하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공비 구하고 6분의 1인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36이잖아. 얘가 6이잖아. 1이잖아. 얘가 만약에 공비가 6이면 그 전에 뭔가 항도 있을 거고 그 전에 뭔가 항이 있을지도 몰라. 물론 얘가 첫째 항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 어떤 게 말이 안 돼? 첫째 항이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첫째 항이랑 그 다음 항을 더했더니 10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데 10보다 작게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이 상황에서는. 야 여기다가 6을 곱하면 몇이야? 200, 638, 636, 216? 얘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상관없이 얘도 또 6으로 곱하겠지, 그치? 그럼 뭔가 연속되어 있는 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얘가 첫째 항이라고 해봐. 첫째 항이어도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두 개 더했을 때 뭐가 나와? 30이 나와. 10보다 작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보다 작게끔 만들어야 돼. 이게 첫째 항이 뭔지는 모르겠어.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는 첫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더했을 때 10보다 작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공비가 이게 아닌가 봐. 그럼 또 뭐일 수도 있어?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공비가 몇이야? 아니 9에다가 뭘 곱하면 괜찮아. 3분의 2겠지. 이거 찾아다니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3분의 2. 근데 몰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식을 써보면 9, 6, 4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공비가 양수라면 앞에 있는 숫자는 더 크겠지 뭔가. 그치? 3을 더 클 거야 9보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해서 10보다 작게 나올 수 있어? 안 되겠지. 그래 얘가 첫째 항이라고 해. 그럼 두 개 더해. 1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안 되겠지. 그럼 공비가 뭐라는 거야? 공비가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가 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수학은 공식이 아니야.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야 여기 무슨 공식이 엄청난 게 있니? 내가 그 수학 수열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봐. 아마 안 되거든.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봐. 얘들아 근데 가운데 있는 숫자는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럼 얘가 음수일 거야 아마. 얘가 음수일 거야. 그치? 왜냐면 아까 가운데 있는 숫자는 6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해놨잖아. x를 6 나온다고. 기억나지? 이 세제곱이야. 세제곱이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바로 이 전의 항은 뭐일 것 같아? 봐봐. 얘가 첫째 항이 될 수 있어 못 돼? 얘가 첫째 항이 될 수 있어 못 돼? 못 돼. 왜? 첫째 항이 양수라고 돼 있거든. 그럼 아마 이 전의 항이 첫째 항일 것 같아.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2분의 3을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자. 그럼 2분의 몇이야? 3, 9, 27? 맞나? 27. 2분의 27이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첫째 항이라고 하면 얘가 두 번째 항이 될 거고 두 개 더 있을 때 10보다 작은 게 맞겠지, 그치? 그래.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그런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공식에다 집어넣을게. 1 플러스 3분의 2분의 첫째 항은 2분의 27이 되겠다. 얘는 3분의 5인가요? 3분의 5네. 5분의 3. 10분의 81. 그래서 91인가? 답이 91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해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안 돼요? 혹시 문제 풀다가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봐. 혹시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다음에 수를 적당히 조절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조건대로 이루어질까?
진짜 이렇게 푸는 거야. 뭔가 복잡한 식을 뭐 연립하고 이렇게 뭐 계산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는 거지. 진짜 복습 안 하자면 다 날라가. 복습 꼭 하세요 진짜.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내가 다시 안 가서. 얘들아 센 B로 기본 문제 푸는 거는 빨리 익히고 어려운 문제는 내가 다 프린트를 줄 거야. 어렵게 나올 만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줄 거니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내가 부족한 거 이런 거 자꾸 정리해야 돼. 난 이런 거 좀 잘 안 되더라. 일기장에다 적어놓고. 괜찮아, 다 했어? 잘했어. 얘네 그 다음 것도 우리 프랙탈도 좀 볼게요. 얘는 2년 전까지는 매년 수능에 나왔고 재작년부터는 간헐적으로 나오더라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유모 수능 다 나왔어요. 그냥 무조건. 이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네, 프랙탈 구조의 넓이 구하는 합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보자 이거야. 이거 개념에서 정리했는데 개념에 있던 내용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뭐예요? 어차피 결과는 무조건 1-A야. 얘가 무조건 결과야. 왜냐면 무조건 등비급수 나올 거거든. 그치? 기억나? 결과는 무조건 1-R분의 A일 거다. 그리고 또 넓이의 B가 길이의 B야. 길이의 B가 A 대 B잖아? 그러면 넓이의 B는 뭐가 된다? A제곱 대 B제곱. 이 정도 내용 좀 알자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와닿을 거야. 그리고 이웃하는 도형을 이용해도 괜찮다. 또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마트리오시카 있잖아. 마트리오시카. 마트리오시카 인형 이렇게 있어. 여기에 넥타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넥타이의 길이가 몇이냐면 3cm다. 3cm야. 그러면 여기 넥타이의 길이는 1cm인 거야. 그러면 이 전체 길이도 몇 대 몇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3대 1의 관계를 가지겠지. 그러니까 넥타이의 길이가 3대 1이면 전체도 3대 1일 수밖에 없겠지. 그 얘기라고. 알겠죠? 이 세 번째 내용 그 얘기 한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사실 그 저번에 좌표했던 거 있잖아. 극한분해하는 것보다 내신에서 나올 확률은 이게 훨씬 크긴 해. 물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래 그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자주 보는 문제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어. 자주 나오고 문제집에 많이 있고 애들을 어려워하고 그런 걸 낼 수밖에 없죠. 봐봐. 문제에서 뭐 물어본다면 반원의 넓이 합을 구하래. 요 반원의 넓이의 합, 그 다음 요 반원, 그 다음 여기 또 반원. 그래서 반원의 넓이 합비를 구하래. 근데 결국 반원은 무조건 등비수열 이룰 거란 말이야. 그러다 이 넓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결과는 1-r분의 a일 거야. 얘도. 그치? 등비급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우리 공비 한번 구해볼까? 공비 구해보자. 비상교과에서 나온 문제인데 야 첫째 항부터 구해보자. 첫째 항은 몇이야? 요 C1의 넓이가 첫째 항이잖아. 아 A는 파이 2분의 파이 됐다. 2분의 1 파이 됐니? 요거 넓이 원의 넓이가 파이고 반으로 쪼개니까 2분의 파이. 첫째 항은 2분의 파이일 거야. 그러면 얘랑 공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찾을 거야? 볼까? 아까 접선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랑 연결하면 얘가 90도라고. 그치? 문제에서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요. AOB가 6분의 8, 30도예요. AOB가 어디니? AOB 여기가 30도네. 여기 90도고 30도니까 여기 60도네. 아 그러면 1대2 대 루트 3이네요. 여기가 2네요. 여기가 1이니까 2대 여기 길이가 루트 3이 되겠네요. 1대1 대 루트 3. 이 삼각형 진짜 자주 나온다. 문제 풀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비를 구하자. 공비 어떻게 구하면 돼? 이 길이를 직접 구해도 괜찮아? 이 직접 구하자. 여기를 R이라고 하자. 그럼 R이면 여기는 2R이 되는 거겠지. 그치? 1대2 대 루트 3이니까 2R. 그럼 여기는 몇이야? R이죠. 그치? 야 여기가 2였어. 보이니? 여기가 2였네. 근데 여기가 1이래. 아 그러면 3R은 결국 1 나오겠다. 맞아요. 그럼 R은 몇이야? 3분의 1이겠네. 그럼 R이 3분의 1이니까 잘 들어봐. 첫 번째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는 물론 이렇게 풀어야 되지. 요거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파이고 두 번째 도형의 넓이 이 R이 3분의 1이지. 3분의 1이니까 9분의 1파이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18분의 파이겠다. 그러니까 공비가 몇이야? 9분의 1이 되겠네. 그치? 이게 첫 번째 반원의 넓이, 이게 두 번째 반원의 넓이니까 공비가 9분의 1일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이 R은 반지름이 아니야. 공비야. 9분의 1 계산하면 9분의 8 2분의 1파이 8분의 9 그래서 16분의 9파이가 나오겠다 하는 건데 잘 들어봐. 나는 이렇게 안 풀어.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냐면 요 도형을 좀 보려고 해. 요 도형. 요거 보이니? 요런 도형. 요 도형. 요 도형 보여? 그리고 또 좀 크게 그려야지. 요 도형. 요 도형. 요 큰 도형. 큰 도형. 이 큰 도형과 첫 번째 저 빨간색으로 한 건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한 도형에 닮은 비를 그냥 구해버리려고 해요. 닮은 비를. 이런 도형이랑 요 닮은 비를 구하려고 해요.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할까? 봐봐. 야 여기가 1이었지. 그럼 여기가 2겠네. 그럼 여기는 3이겠네. 아 여기 3이다. 됐니? 이거를 자꾸 활용하려고 해야 돼. 야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야? 1이지. 맞아요? 1이지. 아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네.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9가 되겠네. 아 그럼 공비 9분의 1이구나. 그냥 이렇게 끝내버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뒤에 있는 문제 내가 풀면서 보여줄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압도적으로 편해. 내가 직접 이 두 번째 항을 구하려고 하면 되게 귀찮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냥 얘랑 얘랑 길이비가 몇 대 몇이지? 1대 3이네? 그럼 넓이는 1대 9고 공비 9분의 1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번 문제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한 문제만 더 풀고 난 집에 가야 돼가지고 몇 번 할까? 야, 연습 문제 3번도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좀 어려운 거 같아. 몇 번 하지? 한 문제만 몇 번 하고 싶어? 어려워 보이는 거 해. 너무 어려우면 그러나? 됐어. 그냥 1번이나 하자. 1번 하면 끝낼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얘도 그냥 단순히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거다 이거야. 문제를 근데 읽어보긴 해야 돼 사실. 문제 아예 안 읽으면 뭔지 몰라. 중심이 5,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과 길이다. 12분의 5파인 부채꼴이 있네. 12분의 5파인. 요거랑 두 개 합치면 12분의 5파인가 보다. 5원 A1 O2가 있대. 5원 A1 O2 부채꼴이 있고 호 A1 O2의 위에 점 B에 대해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 잡아?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 잡은 거네. 문제 좀 읽자. 그래서 평행한 직선, 얘랑 평행한 직선을 또 그은 거야. 평행한 직선을 긋고 얘를 이어서 만든 게 이거네. 알겠다. 네, 한번 보자. 너희들이 혼자 문제 조금 읽어봐. 문제를 아예 안 읽으면 안 돼. 너무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는데 초반 부분은 읽어. 내가 막 두 번째 문단은 잘 알거든. 첫 문단은 보통 그래도 읽긴 해. 왜냐면 안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리고 여기 그림에 없는 내용들도 있어. 그럼 이 평행하다는 내용은 그림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문단 정도는 내가 읽긴 해. 알겠죠? 한번 문제 풀어볼게. 결국 이것도 이거야. 요거 도형의 넓이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의 넓이 이걸 SN이라고 한 거지. 문제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는데 그 SN을 무한 번째까지 구하래. 그 다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치? 됐나요? 이거 말 이해는 가? 첫 번째는 요 도형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게 되는 거야. 세 번째는 그 위에 또 만들겠지 않아? 어떻게 만들까? 요렇게 만들겠지 뭐. 여기에서 평행하게 이어서 또 요렇게 만들 거야 아마. 만들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세 번째까지 가지도 않을 거야. 왜? 무조건 등비주얼인 거 알고 1-R분의 어차피 결과는 1-R분의 A야. 그럼 난 A 구하고 공비 구하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 사실 얘는 등비급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도형에 관련된 문제인데 도형이 우리가 약하니까 이게 힘들어해. 한번 해보자. 첫째 항부터 한번 구해보자. 얘가 반지름이 아까 1이 됐나? 기억 다 긴장해. 반지름이 몇이래? 반지름이가 1이래. 야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지울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요거 색칠되어 있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알아? 넓이는 혹시 모르면 공부하면 돼. 2분의 1 R제곱 세타지 2분의 1 RL이기도 하고.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보자. 요거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1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네. 그래서 8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첫째 항은 8분의 파이인 거 알았어. 그러면 공비가 몇인지를 보자 이거야. 근데 공비가 몇인지 찾을 때 내가 진짜 넓이의 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뭘 찾아? 길이의 비만 찾으려고 하자고. 그럼 넓이의 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해볼까? 나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를 알면 그냥 길이의 비 끝날 것 같은데, 그치? 이 길이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까? 이게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날 거야. 여기가 30도. 혹시 이거 몇 도인지 알아? 안 나와 있어. 그림에 나와 있어. 내가 아까 평행하다고 했는데. 평행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 억각이었겠지. 그치? 평행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야. 억각일 거야. 얘 45도일 거야. 45도. 그리고 나는 이거만 구하면 돼. 보자. 여기서 길이 아는 거 뭐 있어? 나 요거 아는데. 1. 그럼 나 이거 길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미적분이 왜 어려운 줄 알아? 그냥 우리가 수원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나와. 그래서 미적분이 사실 어려운 것도 있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기억나? 삼각형에서 내가 요거 길이 구할 거야. 사인 법칙 이용해서 하면 돼. 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 간단하게 정리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이거야.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이 R이랑 같아.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해. 사인 각분의 대변이거든. 얘가 대변이라는 건 마주보는 변이야. 사인 각분의 대변들은 모두 같고 그게 뭐랑도 같아? 외접원의 지름이랑도 같다. 외접원의 지름이랑도 같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알겠죠? 이거 문자 어려웠죠? 아무도 없어. 공식이야. 사인 각분의 대변들은 모두 같아. 그리고 그게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 정도는 좀 알자. 그래도 코사인 법칙도 정리할까? 코사인 법칙도 뒤에 한번 나온 것 같긴 했었는데.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야. 나는 이거 어떻게 기억했냐면 이렇게 기억했어. 여기까지는 피타고라스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2bc 그냥 외워. 그리고 여기 각은 여기 각이랑 똑같다. 이거의 대변이구나. 요 정도로 기억을 했어. 알겠죠? 코사인 법칙 좀 기억을 해놔. 아, 다음에 시간 나면 이걸 언제 쓰는지 좀 다시 하게 얘기는 할게. 그냥 얘기할까? 아, 됐어. 지금 하자. 얘들아, 그래서 문제 풀다가 못 풀잖아. 그냥 적당히 하다가 넘겨.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도형에 관련된 지식이 아예 없어가지고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그냥 내가 급수를 못하거나 극한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형에 관련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해볼게. 이거 사인 45, 사인 각분의 대변 사인 45도분의 1은 그치? 사인 각분의 대변은 사인 30도분의 사인 각분의 대변이랑 같다. 얘를 뭐 t라고 할까? 됐나요? 얘가 루트 2분의 1이지. 그럼 루트 2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럼 양변이 2분의 1 곱하자. 그럼 t는 몇이야?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얘가 루트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루트 2분의 1이라고 적자. 됐나요? 그럼 끝났다. 길이의 비가 결국 몇 대 몇이야? 길이의 비가 넓이 구하려고 하지마.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분의 1이네. 그럼 넓이의 비는 몇이에요? 1대 2분의 1이 되겠죠. 그치? 아, 공비 2분의 1이네. 그래서 계산하면 20 곱하면 4분의 파이.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는 문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봐봐. 근데 다 풀 필요는 없고 한 5번까지는 풀자. 5번까지는 해보고
혹시 나는 욕심이 좀 더 있어서 더 풀고 싶다면 더 풀어. 나쁘지 않아. 내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 넣어놨거든. 내신에 나올만 하고. 그냥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놓지도 않았어. 사실. 자, 이렇게 하고. 너무 많아. 얘는 했어. 그런데. 내가 얘도 틀렸잖아. 뭐가 부족해서 틀렸거나 아니면 착각한 게 있을 거잖아. 그런 내용을 좀 적어야 돼. 적었어? 진짜 적어야 돼. 이거를 다시 풀 시간이 없어. 생각보다. 수고했어. 가세요. 쌤은 하고 가야 돼. 쌤 했어. 채점한 거야. 채점할게. 했어. 잘했어. 가세요. 채점을 채점하고 가자. 채점하고.